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를 사셨죠? 그 1억 9천을 전세금을 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려줬다면서요? 용인 지역에는 당시에 안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거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전세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가 나왔습니다. 전세 냈죠? 예. 그 전세금은 시중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노모에 주민등록이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동생분한테로 주민등록 옮기신 거죠, 그죠? 이번에 바꾸기 전까지는 예. 계속 차상위 계층으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동생도 전혀 몰랐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 돼가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선 의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게 1억 9천만 원에 93평 아파트 전세를 살 수 있느냐. 이 부분 아까 해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93평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지만은 예. 사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93평형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넓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궁금한데 본인 해명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예. 미술 조소를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필요해서 넓은 아파트를 썼다. 그렇게 해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93평형 아파트의 공직자가 참 사는 게 안 만든다는 거죠. 예. 일단 93평 자체가. 예, 일단 93평이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1억 9천만 원의 전세로 7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지적한 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저 아파트의 정상적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의 지금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전세 준 집주인이 모 회사 대표이사라는데 예. 그 회사와 지금 이 농림부 장관 후보자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 고급 빌라를 사면서 농협에서 정말 싸게 대출을 받았는데 1.3%인가요? 예. 네.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대출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 경제신문 기자를 한 25년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 정말 저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된다. 예. 저런 대출 금리는 이해가 예.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돈은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으실 텐데 1%의 금리로 내놓는 상품이 과연 얼마나 있고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이분이 농림부 과장국장 다 하신 분이거든요. 네. 농협하고 이해관계가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은 아마 농림부 공무원들이 웃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왜냐하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또 고위공무원일 경우에 농협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저정도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보니까 최저금리로 나도 받았다고 하는데 4% 금리다. 국회의원이요? 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최저금리 시절에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금리가 8% 되었는데 지금 가상금리가 0.5까지 붙어가지고 굳이 따진다 하더라도 2%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요청해서 했든 농협이 알아서 겼든 모르겠지만 이런 초저금리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몇 종 세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병역 특례, 우리 위장전이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투기 그리고 불효 이렇게 해가지고 세 답을 투기에 불효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불효가 이 부분이죠. 이제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자녀가 있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뭐 남남처럼 지낼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단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남남처럼 지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서 어머니가 본인은 고위직 공무원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뭐 급빈층으로 등록한 다음에 의료비를 정부에서 2,500만 원이나 받았다. 예. 뭐 지원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인사청문회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렇게 그냥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 시작되고 나니까 갑자기 동생 명의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예. 이런 모습들을 왜 만들어냈을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조윤선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김재수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예. 것들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인데 청와대 인사검증은 누가 했느냐? 예.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사검증이 왜 필요했느냐? 예.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 충성심 발휘하는 사람만 인사청문 통과시키고 그냥 예. 장관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